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이자 작가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해서 초등학생 아이 둘과 셋이 살고 있어요. 이혼 전에는 결혼 생활이 12년이나 했죠. 일단 이혼 전으로 돌아가 보면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초등학생 아이 둘을 둔 평범한 주부였어요. 우리는 내 가족이 살만한 집도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크게 부족할 것도 없이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어요. 최근에 남편과 시대적으로 완전히 어긋나는 일을 겪어 헤어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나름 행복했다고 자부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결혼 전에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가 나의 남자친구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없는데 그것도 골치 아프네요. 지금까진 특별히 그런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한테 좀 무심해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려면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되는 사람이 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이후 사적인 일에 간섭한다고 생각되는지 불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건지. 12년 전, 그 당시에도 남자가 효자라면 여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신경 쓰여서 결혼하기 전에 시어모의 성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다소 무심한 분이었고 남편 아래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들보다는 딸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게 간섭하는 것이나 아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될 뿐인데도 아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제 결혼을 결심하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결국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저희 가족과 시댁이 만나 상대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신청서 상으로는 우리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제가 자리에 나가야 했지만 시댁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만 자리에 계셨던 것이 좀 이상했어요. 분명히 남동생의 여동생이 나와야 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난 알고 있던 대로 남동생 부인이 나와야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많이 바빠 보여서 그런지 친정아버지가 묻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가족은 이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눈물에 당황해했죠.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최근에 큰일을 겪어 이렇게 범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욱 펑펑 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정말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식사하세요. 시어머니의 눈물의 이유는 나중에 남편에게 들을 수 있었어요. 동생이 결혼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남자 쪽에서 돈 문제로 트집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파하게 됐어요.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네요. 돈이 없는데 잘 벌어들이는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돈 문제로 트집이 잡힐 줄은 몰랐겠어요.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아가씨도 조만간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 사람이 남자가 돈을 잘 버는 것을 인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편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남자 쪽 집안에서 돈 문제로 집안을 트집으로 잡아 파혼하는 등의 상황을 말하는 거겠네요. 결혼이 엎어지는 바람에 신우가 나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겠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눈물이 이해됐어요. 바로 얼마 전 엎어진 딸의 결혼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고 이해했어요. 시어머니의 눈물로 나의 자리가 좀 이상해지기는 했어도 남편과의 결혼식으로 올리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함께하며 저는 평범한 부부가 돼서 결혼 생활이 7년 정도 지난 이후에 남편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직업이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웹소설 작가였어요. 아, 내가 컴퓨터 앞에서 쓸모없는 일을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더 꼼꼼하게 하라고 했지. 그냥 잠깐 내가 글 쓰는 것이 싫어서 맨날 집안일을 미뤄둬서 짜증나는 거야. 그렇게 내가 뭘 또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글 쓰는 것을 싫어해서 그러는 거야. 이상한 글만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 요즘 웹소설이 얼마나 인기 있는데 당신은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주부들이 컴퓨터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남편이 글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남편이 몰래 작가로서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5년 동안 남편이 모르게 그런 식으로 작가로서 활동하기로 했어. 아내와 엄마로, 그리고 작가로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결혼이 엎어졌던 신우는 계속해서 결혼을 하지 못했고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괜찮은 사람 좀 찾아봐라. 계속해서 나이만 차고 좋은 사람도 못 만나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마땅치 않아서 그래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것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람을 못 만나다니 내가 매우 걱정해. 저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개막 시 내가 마음 편히 살게 같은데.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도 짝이 있는데 아직 만나지 못한 것뿐이죠. 너는 참 남얘기 하듯 그렇게 쉽게 말한다. 관심 없는 것도 너무 티내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도 조금 그렇죠. 알아볼까요? 됐다. 집에만 있는데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너는 그냥 집안일만 신경 쓰면 돼. 신우는 결혼 문제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엄청 예민했지만 그 걱정도 끝이 났어요. 신우는 결국 작년에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늦은 나이에 만난 남자였지만 직업도 좋았고 심지어 집안도 여유가 있었어요. 연애도 겨우 몇 달 했을 뿐인데 결혼까지 속속 들었죠. 아유, 이제야 제가 좀 마음 편하게 다리를 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이 결혼한다는데 엄마인 제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걱정 한시름 놓았어요. 저번에 일처럼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마음이 조였는데요. 다행히도 너가 정말 많이 고생했어. 너 때문에 그가 결혼했어. 더 고마워. 엄마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동생 걱정 그만하고 엄마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신우가 결혼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도와주셔서 고마워하셨대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의 동생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은 없다는데 왜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뭘 어떻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감사하시는 거야? 어머니가 당신이 한 말로 어머니 걱정 마시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뿐인 거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고맙다고 하신다면 더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좀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앞으로 우리의 생활비도 좀 아껴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왜 나와 있는지 당신 요즘 지출이 많아졌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때는 남편의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로 돌리려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시모의 생일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시모의 생일을 맞이해 저는 항상 식당을 예약해왔는데 최근에 웹소설도 마무리하고 정상까지 받아서 일부러 신경을 써서 그동안 예약해두었던 식당보다 더 좋은 식당을 예약했다가 신우의 결혼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죠. 생겼으니 가족이 늘어났어요. 그걸 생각해서 저는 좋은 식당으로 예약을 했는데 식사가 끝나고 남편과 신부가 난리를 쳤어요. 아니, 여보, 어떻게 엄마 생신을 이렇게 성의 없이 식당에서 예약할 수가 있어? 아니, 매년 식당에서 했는데 왜 그래? 그리고 이 식당 예약하기도 힘든 좋은 식당이야. 이게 뭐가 문제라고 그래? 언니, 제가 결혼하고 엄마의 첫 생신이에요. 가뜩이나 나 결혼하면서 엄마 마음도 헛헛할 텐데 좀 귀찮아도 엄마 생일상 정도는 직접 차려줄 수 없어요. 식구도 늘어났는데 집보다 식당이 나아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데로 예약했는데 거기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 말은 정성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당신이 시집와서 한 번이라도 엄마의 생일상을 직접 찾아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매번 그렇게 성의가 없어? 아니, 난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해 그런 거야. 꼭 직접 차려드려야 성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대충 때우려는 건 성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매부가 보기에 우리 집이 어떻게 보일까? 거기서 매부 얘기가 나오고 부모님이 생신에 좋은 식당을 예약한 거야. 집안이 우습게 보일 일이니까. 다른 집들도 대부분 이렇게 해. 다른 집들이 그런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당신이 진짜로 우리 엄마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식당이나 잡지 않았을 거야. 언니야, 정말 이번에 너무 실망했어. 나는 우리 엄마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속상해. 정말, 언니야. 이번에는 정말 너무했어요. 저는 남매의 공격에 황당하고 기가 막혔어요.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써서 예약한 식당이었는데 직접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성의가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신우가 결혼을 하고 나서 더 예민해진 건지 저는 생각하지도 못한 반응에 황당하기만 했죠. 다음 날부터 남편의 잔소리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어제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전화 드렸어요. 전화는 안 드렸지만 전화할 일이 따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집에 잘 들어가셨고 전화 드리는 건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 입장이에요. 장모님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평소에도 전화를 자주 안 하시면서 그때는 전화 좀 드려야 될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럼 당신이 드리면 되잖아. 당신이 전화를 드렸어요. 왜 나한테 난리냐고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어제 엄마한테 선물로 드린 건 얼마예요? 주었어요. 그건 또 갑자기 왜 물어요? 내가 뭐 싸구려라도 샀을까 봐 그래요? 당신 진짜 웃겨요. 어제 당신이 식당이나 예약한 거 보고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엄마한테 애들을 자주 보여드리긴 해요. 어제 보니까 엄마가 애들을 보고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그렇게 명절이나 생일 때만 얼굴을 보여드리면 엄마랑 애들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당신이 과한 거 알아요. 어제부터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살가지는 못해도 부족한 거 없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 진짜 적당히 해. 나도 화나려고 하니까 엄마한테 전화 자주 드리고 애들도 자주 보여드리며 먼저 찾아뵙기도 하고 결혼한 지 12년째인데도 아직도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서툴러하게 대하는 거 보면 좋지 않아. 남편의 잔소리에 제게도 짜증이 나더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어요. 시모와 신호의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편이었고 신호가 결혼한 이후에 허전한 마음이 걱정돼서 저라보다 했죠. 하지만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서 엄마한테 좀 가보지. 그게 그렇게 어렵냐? 지금 되게 뜬금없는 거 알아. 내가 오늘 얼마나 바빴는데 놀고 먹는 사람처럼 대하든 말하는 거야? 어떤 며느리가 편하게 시어머니를 대해야 할지 조만간 어머니를 만나볼 예정이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좋을 거예요. 아니야, 엄마한테 부탁해도 좀 부드럽게 해봐.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쇼핑도 다니고 있대. 너는 왜 우리 엄마에게 냉담한 거야? 남편이 이렇게 효자인 줄 처음 알았어. 평소에 시모한테 냉담했던 남편이 시모의 생일 이후로 자기 엄마에 대해 감정적으로 민감해지더라고. 나도 예민해졌고 회사에서 일이 뭔지 생각해도 제게 화풀이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좀 부드럽게 해줘. 왜 최근에 이런 거야? 나는 밖에서 일하는데 넌 집에 있잖아. 너도 노력해야 하고 찾아가 볼 수도 있잖아. 하면 같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안 해? 나는 집에 있다고 놀아놔도 애들 뒤에 당신 뒷바라지하고 집 아니라고 나면 또 애들 식사 챙겨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게다가 당신이 좀 예민해 조금만 집이 더러워져도 난리잖아요. 더 힘들어. 근데 어머니 안친 것 대고 잔소리까지 해야 돼야 집안일은 너만 하냐? 다른 여자들은 뭐 집안일 안 해? 집안이 완벽하게 하고도 시불 챙기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는데? 뭐 집안일 다 하고 시부모 챙기는 여자가 많아. 그건 그들의 꿈이겠지? 그리고 내가 계속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못했냐?
그날은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은 말다툼을 하려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녁 내내 상대방과 끝내지 못한 대화를 나눈 채로 끝났어요. 남편은 끝까지 제 잘못만 있다고 주장하고 저는 제가 이만큼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죠. 그날 밤은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이 도달하자 컨디션이 최악이었어요. 잠도 덜 자고 남편이 한 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아 제 기분은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저에게 남편이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해왔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해도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안 돼. 동생은 결혼했고 엄마가 많이 우울해하고 있는데 우리도 옆에 있어서 들어줘야 할 것 같아. 아이들 방학도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한 달 정도 부모님 집에 머물면 좋을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한 달이라니. 한 달이나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이 집은 어쩌고 집이 문제야. 가족끼리 가깝게 지내지도 못하는데 이번 기회에 아이들도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친해지고 좋지. 당신이 그렇게 성의 없이 군 거 생각하면 반송하는 마음 좀 가져. 남편의 말에 저는 제 두기를 의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자니 말이 안 됐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전화나 자주 해드리면 되지. 우리가 그 집으로 한 달이나 들어가 있자고 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내가 평소에 잘했어 봐.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겠나. 3일 뒤에 들어갈 거니까 잔말 말고 그런 줄 알고요. 짐 싸. 정말 시호에게 무엇이 그리 부족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시부모에게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투고 더할 나위 없이 그것만으로도 힘들어졌고 시댁에서 한 달을 지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정말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일 때문에 시댁에 찾아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신우가 결혼하여 신모가 마음이 허전해하는 것 같아 아들 가족이 한 달이나 머무르는 것이 정상인지요? 또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어떠한 위협적인 말투는 어떤가요? 그간에 그렇다고 해서 친구에게 한 달을 머물러 사자고 제안했더니 친구조차도 깜짝 놀라 하더라고요. 현재 나는 그때 그 이유로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시부모 집에 들어가서 한 달이나 머무르게 되었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남편이 내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야. 남편이 동생의 결혼을 위해 큰 돈을 들였다는 얘기를 했어. 너도 제대로 확인하고 신중해져야 해. 그래서 생각해보니 친구의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동생의 결혼을 도와줘서 고마워한다는 말을 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렇다고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말을 걸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남편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고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저는 빨래를 개며 한숨 돌리면서 휴대전화로 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나오더라고요. 평소와 같았으면 관심도 없을 텐데 친구랑 나눈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라는 신우의 메시지가 남편의 휴대폰에 떴더라고요. 오빠라는 단어에 저는 순간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다가 보이가 신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오해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더라고요. 남편이 대체 뭘 해줬길래 신우가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한 걸까요? 당신 뭐야? 아가씨한테 그렇게 해준 이유가 뭐야? 전 내막을 잘 알지 못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남편의 휴대폰을 들이밀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내가 해주긴 뭘 해줬다. 그래, 방금 아가씨가 당신에게 문자를 보낸 거 다 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따져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한 번 결혼 엎어준 적도 있는 애잖아. 가뜩이나 매물은 집안도 좋은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엄마만 걱정한 게 아니라 나도 엄청 걱정하고 있던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남편이 처음보다 기가 죽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신호의 결혼 때 뭔가를 해준 모양인데 그게 뭔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한다. 나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할 수 있었잖아. 어떻게 매일같이 사는 자기 와이프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당신이 해봐야 멋있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당신의 말이 뻔할 것이라 서운한가 봐요. 그래도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죠. 그 순간 남편의 대답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생각보다 더 이상한 행동을 한 것 같았어요. 지금 무슨 말을 했나요? 시댁에 들어가 사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까지 알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 얼마나 대출받은 거였죠? 동생이 결혼하는데 부모님마저 아니신데 왜 당신이 대출을? 제가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신우에게 몰래 돈을 몇 번 주기로 했나요? 아니라고 말하시더니 담보대출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못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그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부모님 댁에서 지내면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지내보자. 그래도 살 집이 있다는 게 어디야? 뭐, 당신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 대출금이 대체 얼마냐? 그리고 우리 집 이야기인데 내가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이 어디냐? 어떻게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당장 말해, 대출금 얼마냐? 제가 백하고 소리를 질러도 남편이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어기든 내가 조금 갚아서 지금은 2억 8,200이에요. 정말 조금 갚았다고요?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그 돈을 어떻게 다 갚을 거예요? 대출 받은 걸까요? 대출 받아준 것도 모자라서요. 대출금도 당신이 갚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빌려준 돈인데 어떻게 동생에게 갚으라고 해? 그건 말이 안 되지. 아가씨는 대체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다 썼는지 결혼할 때 들어갈 돈이 많아야지요. 결혼식 비용부터 같이 살 집도 요즘에는 남녀가 같이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이렇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쓰는 걸 내가 물어본다고. 돈은 제가 빌려준 돈인데 말입니다. 그 순간에 결혼식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던 생화가 기억이 나네요. 제가 결혼할 때는 생화 장식이 너무 비싸다고 빼놨던 걸 신혼인 남편이 집을 담보로 준 돈으로 생화 장식을 했죠. 결혼식장 전체에서 꽃향기가 나는 정도로 많은 생화를 사용했어요. 아가씨도 우리 집에 담보로 대출받은 거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요. 그래서 그도 많이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어. 하고 그랬어.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그 돈 문제로 결혼도 없어졌었어. 이렇게 되면서 매분의 집에서 트집을 잡을까 봐 엄마랑 나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잖아. 그래서 나한테 트집을 잡았던 거야? 난 시부모한테 못한다고 트집을 잡아서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명분을 만들어서 시댁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어. 그리고 한 달만 시댁에 있자고 한 말도 거짓말이었던 거야? 아예 거기서 눌러 살 생각이었던 거지? 이제야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생트집을 잡았던 이유를 알겠다고 해. 어쨌든 과정 중에 우리가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게 최소한의 선택이야. 요즘 금리도 많이 올랐고 아무래도 대출금 갚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는 여유가 있었어. 사정은 당신이 가장 잘 알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딱딱하게 대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과 내 생각은 안 났어. 내 동생이 무시당하는 것은 우리 집안이 무시당하는 문제야. 매부가 얼마나 잘 나와도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은 볼 수 없어. 그걸 다 알면서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당신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야?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있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는 거야? 집을 구해야겠지? 그리고 당장 살 곳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 돈을 돌려받아와. 지금 당장 받아와. 당신은 두 아이의 아빠야. 아빠라면 아빠답게 행동해야지. 난 동생이 오빠일 뿐이기도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당신이 동생의 오빠를 살고 싶은 거면 나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 어머님 생신이라고 식당을 예약했다고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화를 냈는지. 그건 그냥 핑계였어. 내가 시댁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고 덤탱이 씌우고 그것을 핑계로 시댁에 들어가 살 생각했던 거지. 차라리 나한테 솔직히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다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 대화로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진다고 해도 나쁜 인간이라고 욕을 해주고 싶었지만 머리가 아파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 남편은 한숨만 푹 내쉬더니 그대로 집을 나갔어. 그날 밤에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외박을 한 게 화가 나지도 않더라고요. 당장 우리가 가진 집을 잃을 거라는 게 저에게는 더 큰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시모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고 지금 상황에서 시까지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 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를 더 열받게 하려는 게 아니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얘기를 듣다 내가 너라도 갑자기 집을 팔아야 된다고 하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네요. 남편은 저한테 상의 한 번 하지 않고 져주는 일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도 상황이 이미 이렇게 된 걸 어떡하겠니? 일단은 받아들여야 해요. 너희 집을 파는 게 그렇게 싫으면 우리 집을 팔아도 된다네. 그럼 어머님과 아버님은 어디에서요? 차차 지내려면 당신이 집에 들어오면 됩니다. 하지만 너희가 집을 팔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도 된다는데 그러나 내가 싫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아가씨가 다시 돈을 주면 되는 거죠. 이미 주어진 돈을 다시 받아오려고 생각하지도 말아주세요. 가족끼리 함께 살면 당연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아닌 가족끼리 돈 주고받으며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생각하고 너가 선택해서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너희가 우리 집에 들어올지 선택할 권리를 너에게 줄 거예요. 선택하도록 말씀드릴 테니 선심대로 선택해 주세요. 저에게는 둘 다 같은 말이었어요.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지 아님 너희가 들어갈지에 대한 문제는요. 시댁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며 함께 살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나는 이렇게는 결코 살 수 없을 것이며 둘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이도 두 분이나 낳아놓고 이제 와서 이혼을 하기엔 가당키나 하니. 내가 돈을 보면 능력이 있는 건지 남편 덕분에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죠. 시모는 이미 예상한 듯이 매우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방에 있는 아이를 부르던 그 무릎에 말려 앉았어요. 우리 강아지 할머니랑 재미있게 지내자.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와 함께 있으면 재미있는 것도 해주고 같이 지내는 것도 좋겠지? 너도 좋지. 할머니랑 함께 살면 시모는 당장이라도 함께 준비가 된 것처럼 걸어나가더라고요. 남편이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을 못해서 SOS를 시호에게 보냅니다. 요청한 것이 분명하지만 남편이 얼마나 치사하게 느꼈는지 몰라요. 엄마, 이제 회사 볼게요. 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남편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고 그것도 시에게 나를 맡겨두고. 우리 브런치나 먹으러 가자. 이번에는 사 먹지 말고 내가 한번 만들어봐의 생일상은 못 받았지만 브런치 정도는 내가 준비해 줄 수 있는데. 함께 살면서 브런치를 가끔 해먹자.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이건 아니지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효자가 아니었던 남편과 아들에게는 다소 무심했었던 시모가 돈 문제로 인해 태도가 변할 줄 12년 전에 알게 되었어요. 못했죠. 어머님 말대로 저도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브런치는 나중에 드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간신히 누른 채 침착하게 말했죠. 그래, 생각 잘했다. 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만 돌아가 이 결정되면 알려주고. 그래도 내가 선택하라고 너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건 잊지 말아라. 솔직히
내 입장에 선 남편이 하는 대로 따르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까지 내 생각을 곁들여준 남편한테 고마워해야 해. 그제서야 시모는 집에서 나갔어요. 시모가 집을 나가자마자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가셨고 우리 둘 다 아기에 있는 아이. 나는 회사에 가는 길에 있던 일을 이야기할 거면 우리 엄마하고 있다가 퇴근하고 얘기해. 좋은 말 할 때 회사에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당장 오라고 해.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는지 남편이 20분 뒤에 집에 바로 들어왔어요. 아니, 회사에 가는 남편을 보고도로 집에 오라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투덜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앞에 통장을 들이며 말했어요. 1억 5천 원이란 큰 돈을 갖고 있었어. 언제 이렇게 큰 돈을 모아는 거지? 이거 정말 당신의 돈이 맞아. 투덜대던 남편의 얼굴이 활짝 웃음 짓는 게 보였어요. 5년 동안 있는 돈이야? 쓰면서 차곡차곡 모은 돈인데 이번에 쓴 글의 반응이 좋아서 아마 다음 달에는 정산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혼하자는 게 있지만 내가 버는 돈이 당신이 버는 돈보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없어도 나 혼자 애들 키우는 거 문제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이혼을 하자니 너무 갑작스럽지만 거 아닌데. 지금은 방법이 생겼잖아. 합가 안 해도 될 거예요. 이 돈으로 이제 우리 가족끼리 살면 되는 거잖아. 됐으니까 이 얘기 그만하자. 우리 이혼해. 나는 마음 먹었어.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난 이번 기회에 당신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어. 야, 당신 지금 돈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야? 돈 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거든 그동안 구박을 당하면서도 모르게 글쓰기를 능숙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후회할 것 없이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자. 이혼이라는 결정을 함부로 내놓는 게 옳지 않아. 내가 한 번만이라도 당신에게 이혼하자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건 심사숙고해서 한 결정이에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까지 가야겠네요. 진심으로 말해요. 함께 보낸 12년 동안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려 하니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 번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당신은 자존심 상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 당신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할까요? 살아.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지? 당신 진심이구나. 진심으로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구나. 당신 서운한 거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남편은 꽤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 남자한테 정말로 정에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와서 불쌍한 표정을 짓는 거에 미워 보이는 걸 보면 확실했고, 하나야?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앞에 머리를 속이더라도 용서해줘. 나 이렇게 이혼하면 후회가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 그리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못하겠어. 다 생각해. 그날 저녁, 남편은 또 시모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들어왔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시모를 데리고 온 거였죠. 이혼이 다 무슨 말이야? 너 돈도 많다며 그럼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건데 왜 이혼을 한다는 거냐? 아침에 보이던 모습보다 한층 누그러진 신의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능력 없다고 남편 이정 사는 거라던 시모는 제가 돈을 갖고 있다 얘기를 듣고는 태도가 싹 변했더라고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남편이랑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랑 상의도 없이 집담보대출 받은 남자랑 어떻게 사나요? 가족을 위해서 대출 좀 받은 게 뭐가 어땠어? 너 돈 좀 있다고 남편한테 그렇게 박하게 내도 되는 거야? 어머님도 제가 돈 못 번다고 무시하잖아. 지금은 남편이 돈이 없는데 제가 좀 무시당하다 차라리 어때요? 그동안 제가 남편과 시댁에서 무시당한 것을 생각하면 정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봐도 맞는 말이다.
우리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당신이 사과하면 나는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말라니까요. 무엇을 사과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과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혼 이야기는 내가 허락할 줄 알았어요. 어머니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내가 결정했으니까요. 우리의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이나 뭐든지 두 사람보다 더 나아질게 그건 이혼이 아주 무책임할 것이니까요. 남편이 집을 파는 것보다 더 무책임할까요? 저는 애들을 위해서 남편과 이혼하는 거예요. 남편은 발에 배채였지만 제가 시모를 때렸어요. 아주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아주 잠시나마 흔들릴 뻔한 제 마음을 구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몇 번이나 남편은 쟤를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제 결정은 남편의 말로도 되돌릴 수 없었죠. 그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결정이 아주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이혼이 성립되는 순간 저는 숨통이 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잊고 지냈던 전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너 이혼하고 사는 게 좀 어떤지? 여자 혼자 또는 둘이나 키우는 게 보통인 일인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남편이 최근 승진했다는 거 알아요. 월급이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너 아프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잘 됐네요. 대출금 다 갚으려면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만하겠네요. 네, 비아냥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받아줄 생각이 있어요. 뭘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할 생각도 없어요. 제 여유로운 대답에 오히려 초조해지는 건 전 씨였어요. 대체 내가 얼마나 벌어서 내 앞에서 그런 척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이 벌든 남편보다 더 벌까 믿으세요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전 남편도 그럭저럭 잘 사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라도 제게 돈을 빌리겠다고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들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많은 건 아닙니다. 제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는데 속이 시원했어요. 전 시모도 제와의 통화로 자존심이 상했는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남편 없이도 잘 자라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이혼하고 난 뒤에도 삶을 즐기며 느껴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여자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제 길을 찾았고 현재는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